회장님, 시장은 지금 인텔리안테크의 화려한 턴어라운드 실적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빛나는 성과 뒤에 숨겨진 고객사발 발사체 지연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에 대해 보고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보고는 인텔리안테크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 예를 들어 해상용 안테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라는 사실 등을 이미 모두 숙지하고 계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전략 브리핑입니다. 혹시 이 기억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의 이전 기초편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성장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디테일한 재무 리스크와 고객사의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까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철저하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경청하시면 적어도 고객사 로켓 발사가 연기되었다는 갑작스러운 뉴스 하나에 뒤통수를 맞고 회장님의 귀한 자산을 손실보시는 일은 완벽하게 차단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이 문장이 오늘 브리핑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논점은 이제 투기적인 뉴스페이스라는 뜬구름 잡는 테마에서 아주 규율 잡힌 턴어라운드와 실행력의 이야기로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회장님. 더 이상 꿈과 희망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다는 시장의 냉정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회사가 과연 약속했던 수주를 제 시간에 납품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수년간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가 과연 진짜 이익으로 회수되고 있는지 그 냉정한 실행력을 오직 숫자로만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숫자의 진실성과 그 이면에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들은 없는지 샅샅이 파고들 것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 바로 이 6가지 핵심 의제를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회장님의 전략적 결정을 돕기 위해 각 주제의 빛, 그리고 그 이면의 그림자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고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인텔리안테크를 향한 모든 긍정론의 심장이자 가장 단단한 갑옷으로 여겨지는 수주잔고 문제입니다. 시장이 이 기업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견고해 보이는 요새에 혹시 모를 균열은 없는지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화면에 떠있는 이 숫자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조 7,700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그러니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수주잔고만 집계한 금액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공개 계약분은 아예 빼고 시장에 공개된 최소한의 숫자만 이 정도라는 거죠. 이 3조 원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정말 엄청납니다. 앞으로 몇 년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주가를 방어하는 가장 단단하고 두꺼운 갑옷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이 숫자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는 이미 끝난 게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 3조 원이라는 돈보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계약 상대방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죠. SES, 그리고 저기 A사라고 되어 있는 곳은 시장에서 아마존으로 추정하고 있죠. 또 텔레셋, 파나소닉,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각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그야말로 초인류 기업들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인텔리안테크의 기술력이 그냥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이 계약서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거대 기업들과 맺은 계약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강력한 신뢰를 주는 거죠. 게다가 계약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2026년, 2028년, 길게는 2030년까지. 이건 단기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의 먹거리가 이미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림같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부터가 오늘 브리핑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방금 보신 저 3조 원짜리 철옹성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변수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면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계약, 이 모든 숫자를 지탱하는 단 하나의 대전제, 바로 고객사들의 저 비싼 인공위성이 과연 약속된 시간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무사히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회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봐주십시오. 캐나다의 위성사업자 텔레셋의 실제 사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에 벌써 발사되었어야 할 라이트스피드 프로젝트, 이게 계속 미뤄지다가 최근에는 서비스 시작 날짜가 2028년 1분기로 또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허탈할 정도입니다.
위성 제조사가 만들던 아주 작은 핵심 반도체, 이 ASIC 칩 개발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손톱만한 부품 하나가 수조 원짜리 거대 우주 프로젝트 전체를 지금 몇 년째 멈춰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인텔리안이 텔레셋의 게이트웨이를 납품해야 하는 마감일이 2027년 10월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은 좀 남았죠. 하지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화려해 보이는 저궤도 위성 생태계 전체가 사실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 위에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3조 원의 수조 잔고는 어쩌면 고객사의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는 단 하나의 조건에 모든 운명을 걸고 있는 카드로 만든 집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텔리안테크의 실적을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시킨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게이트웨이 사업부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든든한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기대가 쏠려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부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이 막대 그래프가 바로 시장이 흥분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파란 막대를 보시죠. 작년에 300억 원, 여기에 불과했던 게이트웨이 사업부 매출이 오른쪽에 빨간 막대를 보십시오. 올해 무려 1,108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만에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입니다. 이 게이트웨이 사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이건 그냥 물건을 많이 파는 수준이 아니라 팔면 팔수록 엄청난 이익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해상용 안테나 하나만 바라보던 사업 구조에서 이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것도 마진이 아주 높은 새로운 심장을 하나 더 갖게 된 셈입니다. 2025년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 게이트웨이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근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저가 안테나로 시장을 다 먹어버리면 인텔리안테크는 결국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른바 스타링크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타링크가 개인 소비자 시장, 즉 B2C 시장을 장악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텔리안테크가 주력하는 기업, 정부, 군용시장, 즉 B2B 시장에서의 뒤위는 역설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크루즈 선사나 항공사, 그리고 무엇보다 각국 정부와 군대가 일론 머스크라는 단 한 사람, 스타링크라는 단 하나의 회사에 국가의 모든 통신망을 맡기는 위험한 도박을 하려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원앱, 아마존, SES, 텔레셋 같은 비스타링크 연합은 살아남기 위해 더욱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위성망을 모두 지원하는 고품질의 범용 하드웨어, 즉 안테나를 공급해줄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바로 인텔리안테크인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최강의 경쟁자인 스타링크의 성공이 오히려 인텔리안테크의 존재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교 자료를 보시면 방금 드린 말씀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경쟁사인 바이셋을 보시죠. 자체 위성망은 가지고 있지만 하드웨어 제조 기술이 좀 아쉽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개인용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최강자지만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고집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춰야 하는 하이엔드 B2B 시장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보입니다. 자, 그럼 인텔리안테크는 어떻습니까? 특정 위성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죠. 미군이 요구하는 혹독한 군사규격, MILSTD까지 충족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95%의 선사들과 거래하며 쌓아온 신뢰, 이 레퍼런스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강력한 해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의 미래 성장을 이끌 가장 강력한 기폭제로 꼽히는 이슈죠. 바로 미국 공장 증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메리칸 드림이 가져다줄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미국산의 대가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내용이 조금 깊어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회사의 단기 손익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하필 인건비도 비싸고 땅값도 비싼 미국에 저렇게 큰 공장을 지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돈이 많고 동시에 가장 뚫기 어려운 시장, 바로 미국 국방부와 정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는 바이 아메리칸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는 웬만하면 자국에서 생산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사준다는 겁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이미 기술력으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국의 군사정보 동맹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가 사용하는 군용 위성통신인 WGS 인증까지 획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산이라는 날개까지 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방산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이 좀 늘어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쟁사들의 저가 공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안정적이고 마진이 높은 초우량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 화려한 아메리칸 드림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2025년 4월 1일부로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요. 이건 마치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습니다. 기쁜 일이지만 더 이상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그중에서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연구개발비, 즉 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화면에 이 도넛 차트를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일 때는 R&D에 쓴 돈의 최대 25%, 무려 4분의 1을 세금에서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견기업이 되면서 그 혜택이 최대 8%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R&D에 558억 원을 쏟아부은 회사 입장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타격입니다. 계산해보면 수십억 원의 세제 혜택이 그냥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건 영업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우리 주주들 손에 쥐어지는 순이익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아주 현실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회사의 성장에 환호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 보이지 않는 비용 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몇 년간 회사의 순이익률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구조적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청구서입니다. 자, 네 번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인텔리안테크의 재무 상태는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공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이야기 중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인지 지금부터 그 속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완벽한 턴어라운드입니다. 이 표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 회사는 지난 수년 동안 묵묵히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시장이 드디어 그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기 시작한 바로 그런 해입니다. 2024년에 194억 원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1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정말 화려하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액 또한 24%나 성장했고요. 이것은 지난 수년간 저궤도 위성시장의 개화를 대비해서 쏟아부었던 그 막대한 투자가 드디어 달콤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길고 어두웠던 투자의 터널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에 진입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용평가 기관의 시각은 시장의 환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2024년까지 A-라는 우량한 등급을 유지하던 회사의 신용등급이 2025년 4월 BBB 등급으로 무려 2단계나 강등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흑자 전환이라는 축포를 터뜨린 바로 직후에 받은 성적표치고는 너무나 냉정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평가가 나온 걸까요? 신용평가사가 지적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궤도 안테나 양산을 위한 공격적인 설비 투자, 즉 KPEX 때문입니다. 공장을 짓고 최신 설비를 들여오느라 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을 신용평가사는 재무 안정성 악화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한 겁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현재 실적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위해 미래의 재무적 부담을 너무 많이 짊어졌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두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의 실체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간신입니다. 지금부터는 회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예측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듣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철저히 대비해야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부디 냉정하게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앞서 점검했던 그 모든 개별적인 리스크들이 하나의 도화선으로 연결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면 그 실패의 연쇄고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지금부터 그 파괴적인 과정을 총 5단계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사 실패입니다. 인텔리안테크의 가장 중요한 고객사인 아마존이 위성 발사를 위해 계약한 벌큰 로켓이나 뉴글렌 로켓이 2026년에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규제 위반을 촉발합니다. 아마존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로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자신들의 위성망 절반에 해당하는 1618기를 반드시 쏘아 올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부여받았습니다. 발사가 지연되면 이 마감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주문 중단이 현실이 됩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지 못하는데 지상 장비인 게이트웨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존은 즉시 인텔리안테크에 발주했던 주문을 중단하거나 심지어는 취소할 것입니다. 그 견고해 보였던 3조 원 수주잔고의 핵심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장 부담입니다. 아마존의 대량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지은 미국 공장은 주문이 끊기자마자 매달 엄청난 고정비를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가동률은 바닥을 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가치평가 붕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인텔리안테크를 지탱하던 고성장 우주항공주라는 화려한 스토리는 완전히 깨지고 주가는 그저 평범한 제조업 수준으로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회장님,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로켓 발사 지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이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어느 쪽의 무게가 더 무거운지 회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의 두 얼굴은 이렇습니다. 긍정론의 얼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주잔고가 미래를 보장하고 있고 고마진 게이트웨이 사업이 이익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 공장을 통해 방산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 더구나 최강의 경쟁자인 스타링크를 제외한 모든 위성 사업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파트너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행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정론의 얼굴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 3조 원의 수주잔고는 고객사의 로켓 발사 일정이라는 외부 변수에 인질로 잡혀 있고 스타링크의 무서운 가격 압박은 언제든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 성장의 대가로 세금 혜택은 줄고 비용 부담은 늘었으며 신용 등급 하락은 회사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외부 리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